좌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식재료. 저게 뭘까요?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사가는 걸까요? 요도 차 어나 발레테 짝짝 그쪽짝 내 크면 저리 크라이 짝 어나 당 내 짝짝 당 다층한 로바트함이 찌릿 이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배짜기 개미 애벌레입니다. 배짜기 개미는 독특하게 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개미인데요.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선 식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선 서민들이 많이 먹는 대중적인 식재료인데요.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뿐 아니라 개미 성충도 판매하는데 가격이 다르다네요. 개미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식당에서도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애벌레와 개미는 조리법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개미는 소고기와 공심채를 넣고 함께 볶아서 많이 먹는데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애벌레는 주로 국물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민물고기와 호박, 청경채 등과 같이 끓여서 먹으면 살짝 시큼한 맛이 돌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오후 1시, 어느새 개미와 애벌레가 모두 팔렸습니다. 오늘 판매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소리아 씨를 따라 개미를 잡으러 가볼까요? 판매가 끝난 다음 날엔 다시 개미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개미 사냥에 필요한 준비물은 긴 대나무 장대와 바구니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가는 길이 꽤 멀다고 합니다. 집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반 정도를 꼬박 달려야 한다네요. 예전엔 집 근처에도 많았지만 잡는 사람들이 많아져 요즘은 근처에선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개미를 잡는 일은 부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나무 장대에 바구니를 고정합니다. 남편 꼴커이 씨가 본격적으로 개미를 찾아 나섭니다. 사실 개미를 찾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작정 나무 윗부분을 확인하면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어디요? 아, 저기. 아, 저기 있다. 이게 바로 배짜기 개미집이라고 합니다. 배짜기 개미는 땅속이 아닌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뭇잎을 모아 축구공 크기의 집을 만들어 알을 낳고 키우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작업자가 장대를 들고 개미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대나무 장대를 개미집에 넣어 고정한 후에 장대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자칫하면
대나무와 바구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개미집이 터질 수도 있어서 장대를 단단히 힘으로 지탱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장대를 서서히 내리는 작업자. 과연 개미가 잡혔을까요? 와, 다행히 엄청난 양의 개미가 잡혔습니다. 대나무 장대 위뿐 아니라 바구니에도 개미들로 가득합니다. Muốn khơi mộ lưỡi chơi chặt mộ bệ tấu của tấu vùng thiện mỗi trôi chèn. 끝부분을 날카롭게 만드는 이유가 개미집의 틈을 벌리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다시 개미집을 찾는데요. 얼마 안 가 또 발견했습니다. 작업자가 바로 대나무 장대를 개미집에 넣습니다. 장대를 꽂자마자 개미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와, 정말 신기한데요. 양도 꽤 많아 보이네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내립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요. 캄보디아에선 11월부터 4월까지 주로 건기에 개미를 잡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더위는 숙명처럼 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발견한 개미집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채취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네요. 작업자가 장대를 허벅지 안쪽에 고정시킵니다. Việc mộ của bùa thật lỡ, thì dừng lỡ tới việc kiệm này qua ba này kia. Rồi việc mộ tiếp, vô chiều này top chuối, nằm bay top anh này đai này top chuối, đại chiều này top chuối, đai này qua. Cả na thì dừng top đai muối top bắt xin đi, top xin là chiều này chuối thoáng mình chơi về nừng lò. 팔힘으로만 장대를 들어올리면 무게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허벅지로 지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미집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땐 또 방법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럴 땐 장대를 발로 밟아 고정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높은 나무보다 훨씬 수월하게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미 사이사이에 하얀색 애벌레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보통 개미집 하나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은 작은 술잔 하나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자가 몸 이곳저곳을 긁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몸에 개미가 붙은 것 같은데요. Bởi vì khăm búp chứ, chắp bên tiến về nôm tịch. Bởi vì khăm búp tụ về dú, về nôm trơn, xa trơn, xa chơi thật khẳng. 배짜기 개미는 집이 공격을 당하면 사나워지는 특성이 있어서 몸에 달라붙어 무는데요. 잘 떨어지지도 않아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우와. 우와. 갑자기 작업자가 근처에 있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렇게 개미에게 물렸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물속에 들어가서 씻어내는 거라고 하네요. 아니면 좀처럼 개미가 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Còn về khăm, chạm cũng còn về khăm nó mới cái đau phóng, nút cho tự tầm rồi nó, mũi ở tự chịa. Còn về khăm, hai cái về cái đau, cho tự nó mới luôn tự chịa phong. 오후 1시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 특히 요즘엔 보통 기온이 40도가 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45도가 훌쩍 넘습니다. 또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거리도 10km 이상이나 됩니다. 아침 7시 무렵에 나와서 오후 4, 5시까지 꼬박 10시간 가까이 걷고 채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저녁엔 녹초가 되고 맙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물통에 개미를 넣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개미를 물속에 넣는 걸까요? đào về lọ chọn bẹ làm bẹ ở về ngườm về slop tấu ớt cam. 특히 애벌레는 잡은 후에 바로 물속에 넣지 않으면 분류 과정에서 모두 터져버려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내 소리야 씨가 개미와 애벌레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저 초록색 천의 정체는 뭘까요? 물속에서 빙빙 돌린 후에 건져내 표면에 붙은 개미를 훑어냅니다. Cái nặn rừng về tuần cái nặn muông cái miên về tuần này bà đi về vi tấu về chợp xuống vi ở làm bẹ về sạch vi tấu chè đặt chè đặt nung thóc. 개미의 다리와 날개 등이 망에 걸려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개미를 분류하고 나면 자연히 물통 속엔 애벌레만 남는다고 합니다. 사실 애벌레의 가격이 개미보다 2배 정도 비싸서 애벌레를 온전히 분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분류에 들어갑니다. 좀 전과 같은 원리인데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 개미가 채발에 걸려서 애벌레를 밖으로 빼내기가 수월하다네요. 옆에 있던 남편 꼴커이 씨가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mấy giờ mấy cái chỉ pong ép pong túi thì bây túi mới về lần đó thom bọn này là thom bị thom đuối chập đồ này đồ trường này đuối bị chả có hòm bị lớn cho bé này đuối việc đồ làm 분류한 애벌레는 잘 모아서 집에 갈 때까지 다시 물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래도 오늘 수확량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전에 잡은 개미를 분류한 후에도 저녁까지 쭉 채취 작업이 이어집니다. 1년 내내 개미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총 5개월 정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다니며 개미를 잡습니다. 당연히 헛 phong, đau phong, tròn khăm phong. Hay cho hàng na xem nào là chui chặt bài chặt rồi là chặt bàn, xem nào bài chặt hột. 16살에 처음 엄마를 따라 개미를 잡기 시작한 것이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개미 사냥은 꼴커이 씨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 됐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개미 손질입니다. 판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애벌레도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세척한 후에 상하지 않도록 얼음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관합니다. 아내가 개미 손질을 하는 동안 꼴커이 씨는 또 어딘가로 이동 중인데요. 그동안 사용하던 장대가 오래돼 휘청휘청하고 부러질 것 같아 새로 장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집 근처에서 적당한 대나무를 골라 자르는데요. 4m에서 5m 정도의 대나무가 개미 사냥에는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하네요. Tôi bé chặt tôi tuần, là bây giờ thom nhé, chặt tôi về rừng đòn nó chặt ban trơn. 대나무를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장대를 만드는데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온종일 고생하고 돌아와 또 장대를 만드는 게 힘들만도 한데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 고단한지도 모르고 열심입니다. 끝부분은 사선으로 깎아냅니다. Này đã về miền đạo miền phố nằm bay dương tròn này chụp tới cái Việt liệt nằm bay tròn cái này những cái này về này chụp ở này thì tròn cái này mình này tiệm tiệm mất rồi này tới từ đai chiếc hỏi việc con lưng chia là gì 개미 잡는 장대가 완성됐습니다. 부엌에선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를 켜는 방법이 독특한데요. 잡배 아니면 손잡이가 없어도 요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개미 채소 볶음입니다. 먼저 채소를 기름에 볶다가 개미를 넣고 마지막에 굴 소스를 넣어주면 완성되는데요.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밥 위에 올려서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많이 볶았습니다. 반찬으로도 먹지만 꼴코이 씨네 아이들은 간식으로도 개미 볶음을 많이 먹는다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금세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냅니다. Con nhóm ta phim đó linh như con hộp riêng nhẹ con cho chặt hộp cái chặt là linh như hộp. 개미 볶음 간식은 아이들에겐 아빠가 개미를 잡는 건기에만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즐거움입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음식은 애벌레를 넣은 달걀 프라이입니다. 먼저 달걀을 그릇에 잘 풀어준 다음 개미 애벌레를 듬뿍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넣고 부쳐주면 간단하게 완성되는데요. 애벌레 달걀 프라이는 캄보디아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해먹는 개미 음식으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잡아온 개미로 차린 조촐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도울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온종일 힘들었지만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면 어느새 피로가 풀립니다. Tới là hốt tới là bé tới nó mình bong ôn rồi càng thêm tiền